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흔히들 말하죠. 무기는 인류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항상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 대신에 동물을 이용한 무기를 개발했었습니다. 일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영국 과학자들은 생쥐폭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폭약과 기폭장치로 쥐를 가득 채운 폭탄인데요. 당시에 많은 쥐들이 살았고 이를 착안해 만든 무기였습니다. 또 독일군 전차부대에 밀리던 소련군은 개를 활용하여 탱크를 공격하는 대전차견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코끼리 부대를 제압하기 위해 그리스 로마인들은 돼지들의 몸에 불을 붙여 풀어놓고 전투 코끼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같은 팀을 짓밟거나 공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괴상하고 잔혹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승리를 위해 갈망하던 무기의 무인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전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무기체계 분야에 접목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화의 가장 큰 양상은 무인체계가 이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주변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곳곳에서 드론 공습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면서 무인무기는 지상, 해상, 공중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군사 강국들은 기존 유인무기에 무인무기를 접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지상 및 항공, 해상 분야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용 무인 차량과 전차가 돌격작전을 수행하고 공격 헬기와 무인기가 공동으로 타격작전을 하는 등 유무인 협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무기 무인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군의 공중전력, 무인기 전력은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서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30cm의 크기의 물체까지 확인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글로벌 호크 외에 국산 무인정찰기 송골매와 이스라엘제 헤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US-9과 중고도 무인정찰기 또한 전력화 및 초도 양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해상전력에는 바다의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수상정이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로 창설 76주년을 맞은 해군은 해군 비전 2045를 통해 창설 100주년인 2045년을 스마트 네이비의 원년으로 삼고 AI, 빅데이터, 초고속 이동통신 기술 등을 도입해 군 전체를 첨단화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군집 무인 수상정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현재 무인 무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잘 파악하여 우리 군의 주요 전력화하는 목표로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상전력의 진화된 성능과 관련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만큼 한국군의 포는 비약적으로 그 수가 많고 수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근 열린 아덱스 2021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화디펜스의 K9이 진화적 성능과 개발 역량을 선보였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2018년 이후 1차 성능 개량 버전인 K9A1을 운용 중입니다. 우리 군은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2020년 K9 자주포 양산 완료 및 1차 현대화 전력 증강 사업을 마무리했고 앞으로 K9A2 개량형 자주포를 도입해 동원사단 견인포들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포병의 방사포와 여러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해 군단 포병여단의 작전 규모 확장이 불가피하여 사거리 70km 이상의 핵심 표적 타격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K9은 타늘 포 입구까지 이동하는 것과 장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늘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내는 장약 장전과 신관의 시간 조정은 승무원이 조작합니다. 따라서 K9A2 1형 개량은 무인 포탑과 원격 운용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승무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고 기존 대비 150% 이상 향상된 발사 속도를 갖게 됩니다. 또한 포탑 외부에 장착되는 K6 기관총을 자동화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제도 부착되어 승무원이 노출할 필요가 없어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52 구경장 포신을 58 구경장 포신으로 교체하고 활공탄 도입을 통해 100에서 130km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K9A2 2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9A3를 통해 완전한 무인화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괴물 같은 K9 자주포를 만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거기에 한화디펜스가 지난 7월 개발한 6륜구동 플랫폼에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은 세계적으로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 미래 무인화 체계 장비로 보병부대에 편성되는 2톤급 차량입니다.
이 무인 차량은 감시, 정찰 통신 중계, 물자 수송, 부상병 이송, 근접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 디펜스에 함정용 RCWS를 탑재하여 총성을 감지하고 화기의 방향을 전환하여 공격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거의 인공지능 로봇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인 무기들이 앞으로 우리 군의 생존율도 높이고 전력 증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의 무인화 체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9일 현대로템이 다목적 무인 차량에 첨단 기술인 라이다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라이다는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주변 360도 환경에 3차원 구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로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부품입니다. 역시 자동차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무인 무기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로템은 빅텍과 LIG 넥스원의 라이다 기술 체계를 종합해 2025년까지 무인 차량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대표 무인 차량인 HR 셰르파에 다각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대로템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과제도 수주했는데요. 이 과제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기존 기동 전투 체계를 전장 상황에 따라 원격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원격 통제 및 주행 공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 무인기동 전투 체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옆나라 일본은 지난 2019년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율형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면서 당시 스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겠다는 뜻이라지만 일본의 실제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지난 9월 일본은 미국제 최신형 대형 무인 정찰기 시가디언 20여 대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완전 자율형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면서 AI 사업과 무인 군사 기술에 개발 투자비를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인 군사 기술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반도체 몰락을 시작으로 모든 전자, IT 산업이 망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대기업 미쓰비시도 70여 년 만에 TV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LG에 밀린 일본 전자업체들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이젠 소니와 파나소닉만 남게 된 상황인데요. 한때 일본의 전자산업을 주름잡았던 샤프전자도 이전에 보안용 무인 지상 차량을 개발한다고 했었으나 결국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기업들이 무인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외국산 무기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은 기술 투자와 미래 경쟁력 확보에 뒤처져 IT 기술의 한계와 몰락을 겪고 있으며 무인화 체계로 갈 기반 실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세계 IT 업계를 호령하던 일본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팩스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2021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등 첨단 기술의 향연을 보여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은 육군 드론보 전력화 계획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인 드론봇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선보였습니다. 드론봇은 센서와 실시간 연동해 정찰, 공격,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또 상용 드론을 군사적 활용, 지상 로봇은 반자율, 자율, 유인 전력의 무인화와 생체 모방 로봇 등으로 전력화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민간의 무인화가 선행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와 군, 기업이 합동하여 군사기술에 접목하여 군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탄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무인기 운용 개념은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넘어서 공격, 전자전, 통신 중계, 수송 등으로 역할과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무인기 운용 개념이 더욱 입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군에서도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인명 중시 사상이 확대되고 있어 전장에서 전투원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무인 군사기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군이 안정적인 수요처가 되고 이는 다시 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탄탄한 기술력이 보장되고 이것이 확보된다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